불법 서환. 때는 왔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관 역사의 밤은 밝아 마침내 칠밤의 태양은 떠올랐다. 돛을 올리자. 호기는 순간에 지나가 버리며 또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원단 아침에 기어나는 아시아의 강포인가. 회장 야마모토 시니치가 아시아를 향해 출발하는 1961년 약진의 해 원단. 그는 자택에서 이렇게 써서 아내 미네코에게 선사했다. 도쿄의 원단은 아침부터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거리는 신春의 빛으로 감싸여 있었다. 오전 10시 학계본부 강당에서는 신이치의 도사로 새해 첫 근행이 시작되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동지의 소리는 하나로 어우러져서 상쾌하고 힘찬 음률이 되어 울려 퍼졌다. 신이치는 대우주와 명 앞에 가는 자신을 느끼면서 이 1년간 강선수파의 대승리와 전 회원의 건강, 일가의 번영을 염원하며 진지한 기원을 올렸다. 근행이 끝나자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섰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참가자들의 얼굴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엄숙한 표정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듯 힘차게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근행을 올린 어번저는 1951년 5월 3일 은사 도사수의 선생님이 회장에 취임할 인류를 구제하겠다는 결의로 일어서신 지 얼마 후 니시아 상인이 수여하신 청각계 상주 어번전입니다. 이 어번전의 기통에는 대법 홍동 자자 강선수법 대원성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계 설명은 명백합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강선수법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700년 동안 니세련 대상에는 유명대로 광선수법을 현실적으로 완수한 것은 청각기뿐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이 무심양면으로 행복해져야 하며 아울러 벗의 행복을 기원하는 강한 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바로 학계의 정신입니다. 도사선생님께서는 일과 활약의 신심, 각자가 행복을 획득하는 신심, 나를 극복하는 신심, 이 세 가지를 학계의 지침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광선수법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간부 여러분은 이 지침을 가슴 깊이 새겨 모든 동지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가는 1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간결하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그리고 대표 한 사람이 도다수의 시를 낭송했다. 구름 사이로 달을 보려 하는 아시아의 민족의 빛을 보내리라. 이 시를 듣자 시니치의 마음은 설레었다. 그것은 1956년 연대 도다가 읊은 그리운 시였다. 구름 사이로 어렴풋한 행복의 벌거워 보려 하는 아시아 민중에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밝고 눈부신 태양의 빛을 보내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하는 달은 석전의 불법이며 빛은 니체는 대상이나 불법을 가리킨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도사는 간요 8번초 등에서 밝힌 대성인의 불법 소환의 대원리를 근거로 동양강파의 결의를 노래한 것이다. 이 도다의 결의는 그들을 가장 아끼는 제자 시니치의 결의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시니치는 그 실현을 위하여 이번 일어나는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땅에 동양강파의 제일보를 새기려 하고 있었다. 이어서 약전의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결의를 담아 모두 함께 약전의 노래를 합창했다. 은사의 뜻을 단단히 가슴에 안고 해내겠다. 해내자고 강진수파를 물결에 소용듯이 치면 피는 끊는다. 일본 남한은 의기로 간다. 의기로 간다. 이 노래는 주거크 관아의 노래로서 주거크 총집의 벗들이 애창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오카야마에 탄생한 주거크 부부회관의 낙성식에 참석한 시니치는 이 노래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제안했다. 힘찬 노래입니다. 솔직한 이 표현 속에 광선수파를 향한 기상이 넘치는 이 노래를 전국에서 부르도록 하면 어떨까요? 총지부장인 오카다 이테스를 비롯한 주거크 동지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했다. 시니치는 또 모두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주거크 관아의 노래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 사람이 저항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은 약전의 해이기도 하니 약전의 노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모두 찬동했다. 그리고 12월에 본부간부에서 정식으로 약전의 노래를 발표한 것이다. 신장근행은 약전의 노래 대합창을 마지막으로 오전 11시가 넘어 종료되었다. 시니치는 일어나 퇴장을 하다 발을 멈추고 다시 한번 모두를 향해 말했다. 지난해는 여러분이 크게 분투하여 대승리를 장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올해는
승리하고 난 후에 투구권을 더욱 조여매라는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며 전진해 갑시다. 예! 하고 밝고 힘찬 소리가 울려 퍼졌다. 힘있는 한 투쟁합시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100년분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기백이 넘치는 말이었다. 참가자는 야마모토 회장의 굳은 결의를 느꼈다. 2일 아침 시니치는 청문선으로 향했다. 다음 날인 3일까지 전국의 지부 이상 간부들이 등산하기로 되어 있었다. 마침 이해부터는 원래 등산의 날이 늘어나 매월 20일간에 걸쳐 등산을 실시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 일은 그 새로운 원래 등산회의 첫날이기도 했다. 지난해 8월까지는 매주 토요일에서 월요일에 걸쳐 1박 등산과 당일 등산을 실시해왔었다. 그러나 회원 증가와 함께 희망자로 늘어나 지난해 9월부터는 화요일에도 등산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 신년부터는 한 달에 20일간으로 늘렸던 것이다. 이 원래 등산의 기간 중에는 북으로는 홋카이도, 남으로는 규슈에서 1박과 당일 등산자를 포함해 하루 약 6,000명이 청문산에 오게 된다. 1일 밤 야마모토 시니치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잠이 든 듯하다가도 금방 깨곤 했다. 한밤중에도 등산자들이 탄 열차나 버스가 계속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잠이 깰 때마다 무사고를 기원하며 마음속으로 창제했다. 2일 정오가 되기 전에 시니치는 청문산에 도착했다. 시니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도다스의 묘를 성묘했다. 묘 앞에 서서 합장하며 민감한 심정으로 말을 건넸다. 선생님, 시니치는 오는 28일 마침내 선생님은 유언하신 동양학파의 여행을 떠납니다. 선생님을 대신해서 아시아 민족에게 언제까지나 행복의 빛을 보내겠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동양의 민족을 계속 생각하시던 은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2일 저녁부터 이사회가 열렸고 이어서 어서 강의, 청년부 지도회 등이 계속되었다. 다음날 3일에는 전국의 지부 간부가 한자리에 모여 전국 간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이일의 이사회에서는 청년부 최고 간부인 아키스키 에이스케와 요시카와 유스케 두 사람이 새로이 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정. 3일의 전국 간부회에서 야마모토 시니치 회장이 발표했다. 이로써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 23명의 진영을 갖추었다. 그들을 이사로 추천한 것은 시니치였다. 조직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매너리즘의 오래된 타성을 타파할 참신한 발상과 신선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젊은 팀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시니치는 새로운 참가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청년들을 학계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일어서기를 원했다. 청문산에서도 청년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생명을 깎는 심정으로 육성에 임했다. 그런 간담 때 미토의 여자부 리더가 고민스러운 얼굴로 시니치에게 말했다. 오른발이 부자연스러운 나카가와 마스코라는 여성이었다. 선생님, 저는 아무나 다른 사람처럼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왔습니다만 생각처럼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제가 집의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나카가와는 체살 때 단독에 걸려 오른쪽 다리 무릎 부분을 절단해야 했다. 시니치는 지난해 9월 미터지부 탄생의 즈음에서 나카가와를 여서부 중심자로 임명했다. 그것은 나카가와에서 한결같은 신심의 자세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또 그녀에게는 여동생이 있어 여러가지 점에서 좋은 보좌로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도 고려한 것이다. 인사 면접 때 시니치는 이렇게 지도했다. 몸이 부자연스럽다고 해서 결국 물러서서는 안 된다. 승리의 힘은 마음을 정한 일념에 있다. 또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여동생의 응원도 받으며 자매가 힘을 합하여 서로의 양쪽 바퀴가 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후 3개월 정도가 지났다. 다리가 불편한 나카가와가 여자부 중심자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시니치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시니치는 나카가와를 칭찬하고 감싸며 쉬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오히려 엄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마치 임명한 쪽이 나쁜 것 같지 않은가. 여자부 간부로서 너무나 한심하다. 나는 그런 겁쟁이는 싫다. 이렇게 말했을 뻔 시니치는 아무 뜻도 하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옮겼다. 그녀는 어안이 벙벙했다. 나카가와로서는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한 상담이었다. 멤버의 가정 시설을 보더라도 다른 간부는 하루에 몇 집이나 돌고 있는데 그녀의 경우 걷는데 시간이 걸려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한두 집이 고작이었다. 그런 자신이 여자부 리더로 괜찮은가 하는 의문에 그녀는 항상 괴로워했다. 또 여자부의 결국 응원에 나가서도 부자연스러운 다리 때문에 차관 시사를 받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런 은길에서 멸시의 빛을 느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자로 있음으로 해서 학교에 대한 주위의 평가를 낮추는 듯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시니치의 지도는 의외라 할 만큼 엄했다. 나카가와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겁쟁이라는 말만이 날카롭게 가슴에 박혀 언제까지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시니치는 그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감상이나 동정은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나카가와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강함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몸이 부자스럽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받는 일도 있을 것이다.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상처를 받고 비굴해진다면 인생의 승리는 없다. 그런 자신의 생명을 닦아 강하게 하여 약함을 극복해 가는 것이 신앙이다.